8일째를 맞은 LA 산불은 진화 작업에 다소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산타애나 강풍이 예상보다 약했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가 LA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현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인당 $770가 지원됩니다. LA 대형 산불과 관련한 방화 용의자 여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LA 산불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8일째를 맞은 LA 산불은 진화 작업에 다소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산타애나 강풍이 예상보다 약했던 덕분입니다. 하지만 강한 돌풍이 불 가능성이 남아있고 가장 큰 산불 2개는 진화율이 여전히 40% 미만인 상태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린 기자입니다. Everybody here urges you to remain alert as danger has not yet passed. 오늘 오후 기준 허스트 산불은 97% 진압됐고 이트는 35%, 그리고 팰리세이즈 산불은 17%로 어제보다 진화율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어젯밤 벤츄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오토 산불은 52에이커 이상 태웠지만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작업엔 성공했습니다. We have approximately 88,000 residents that are still under evacuation orders. 이제 중요한 문제는 정전과 수도 공급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화재 발생 지역은 독성 화학물질이 손상된 식수 시스템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마시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사디나 수도 전력국은 물 공급을 시작한 지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고객 3분의 1에게 물을 마시지 말라는 공지문을 발송했을 정도입니다. The necessary public safety power shutoffs are going to prevent our next fire from starting if we have down power lines. Additionally, we have checked the water system in the Eaton Fire area and it is operational. 야외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남부 해안대기질 관리국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에 발령된 먼지와 재주의보를 내일 저녁 7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연방정부가 LA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현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LA 산불로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 1인당 $770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금 지원금은 일회성으로 당장 지원이 필요한 산불 피해자들에게 즉각 지급하게 되는데 연방재난관리청 FEMA를 통해 전달할 방침입니다. 연방정부는 지난주부터 시행된 이번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 6천여 명의 산불 피해자가 등록했고 지금까지 $510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산불과 관련해 방화 용의자 여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짐 맥도넬 LA 경찰국장은 3명을 방화 혐의로 체포했으며 용의자들은 각각 노스 할리우드와 벤 나이스 그리고 웨스트 LA 지역에서 방화를 시도하다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팰리세이드 산불 현장에서도 이동 제한 위반과 음주운전 그리고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14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도 최근 산불 현장에서 이동 제한 위반과 절도, 불법 드론 운행 등의 혐의로 39명을 체포했습니다. 이튼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남가주 에디슨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남가주 에디슨사가 국립기상청의 위험 경보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산불이 확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남가주 에디슨사의 전기 인프라에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가주 에디슨 측은 자신들이 전기 장비가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작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LA 산불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먼저 지난 10일 미국 적십자사에 산불 피해 복구 기금 $25만 전달했습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도 적십자사에 10만 달러, 그리고 LA 소방국 재단에 10만 달러 등 모두 2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 제네시스 3사는 LA 산불 피해자에 대한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과 페이먼트 납부 연기 등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지역 산불로 무려 33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대형은행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는 이번 산불 사태로 보험업계의 손실이 3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 손실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4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날씨 정보업체 아큐웨더는 임금 손실과 공급망 장애 등 간접적인 경제 손실을 포함하면 전체 피해액은 2,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한국 시각 오늘 오전 10시 33분, 미 서부 시각 오후 5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이며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체포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새벽 1000여 명의 인력을 대통령 관저로 보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막았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를 뚫고 강제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 과천청사로 호송했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상으로 배포한 입장에서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사를 위해 출석하기로 했다며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연방상원군사위원회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공화당은 후보자의 경력을 지지하며 강력 지원했지만 민주당은 과거 성폭력과 음주 문제 등을 들어 자격 미달을 주장했습니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의혹은 좌파 언론의 인신 공격이라고 반박하며 국방부에는 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규정하며 북핵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은 물론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 리얼 아이디가 아닌 일반 운전 면허증으로는 미국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이미 여러 차례 연기했던 리얼 아이디법을 오는 5월 7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상업 항공기 탑승 또는 연방시설 출입을 위해서는 리얼 아이디나 여권 등 리얼 아이디에 준하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DMV는 주민 수백만 명이 아직도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지 않았다며 서둘러 발급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LA 경찰이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20대 남성 뺑소니 사건의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2시 35분쯤 윌셔와 카탈리나 길에서 발생했습니다. 흰색 세단 차량이 29살의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겁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LA시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보상금 2만 5천 달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충청남도가 LA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LA 사무소는 충남 도내 우수 기업의 미국 내 판로 개척을 도운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두현 기자입니다. 한 해 해외 수출액이 1,000억 달러가 넘는 수출 선도 지방정부 충청남도. 충남이 이제 세계 1위 시장인 미국의 문을 본격적으로 두드립니다. 충청남도는 LA에 미주 사무소를 개설하고 충남도 내 우수 기업들의 미주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내 기업의 수출 지원 또 투자 유치 그리고 지방 외교를 통해서 충남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주 시장은 한류 열풍에 힘입어 이른바 K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충남의 김과 멸치 스낵 등 수산식품은 이미 H마트에 입점해 미국의 입맛을 공략 중이고 보령의 머드 화장품은 세계 최대 온라인몰인 코스트코 온라인몰 입점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충남 금산의 프리미엄 쌀이 미국 수출을 위해 견적됐습니다. 충남 상품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LA 사무소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합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이 소상공인 중에서 제품 경쟁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이 부족해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해외 사무소를 통해서 시장 조사부터 바이어 또 매칭 그리고 계약 조율이라든가 이 통관까지 섬세한 맞춤형 그 지원을 하고자 설치를 했는데요. 김태흠 지사는 한국 지방정부의 미국 시장 진출 의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국 진출 같은 경우는 이제 충남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글로벌 경제 영토를 넓히는 그런 중요한 발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남도는 미 정부기관과 글로벌 기업 등과도 협력해 충남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업으로의 육성을 도운다는 전략입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어제 한국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열렸지만 4분 만에 끝났습니다. 당사자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정 밖에서 공방을 이어간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당사자 없이 심리가 가능한 두 번째 변론 기일인 내일부터 치열한 변론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보도에 평광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은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대로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 절차마저 따르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로 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절차에 응하기 바랍니다. 국회 측은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점거 과정이 담긴 CCTV 영상 등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 홍자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 핵심 인물 5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인물들을 불러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신속하게 판단받으려는 전략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다음 기일부터는 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형법상 내란죄가 탄핵 사유에서 빠질 수 있는 점 등 절차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변론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언급하면서 신변 문제가 해결되면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이든 헌법재판소든 출석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여튼 적법 절차가 회복되면 다 응할 겁니다. 법은 명문에 있는 규정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당사자 없이도 심리가 가능한 모레 두 번째 변론 기일부터 양측의 변론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는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 측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 시작 직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재판부는 또 윤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규칙 등을 근거로 대리인 의견을 듣지 않고
5차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건 위법하다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꺼내든 재판관 기피 신청과 무더기 이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재판을 지연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들이 월권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국회 측은 재판부를 흔들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재판을 조금 늦추거나 지연시키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신속하게 또한 정당하게 절차를 진행할 의지를.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이의 신청을 반복하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이런 과정이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SBS 배군입니다. 한국 국회의 내란 국정조사 특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국회에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전직, 현직 군 고위 간부 79명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현직 군 고위 간부들이 대거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구속된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도 모습을 나타냈는데 모두 79명에 달했습니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첫 기관 보고의 증인들로 이들 중 상당수는 12.3 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나 조사를 받았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계엄 당시 선관위에 투입됐던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이 탄약 13만여 발에 불출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드러난 국회에 투입된 1공수여단이 불출한 5만여 발과 합하면 총 18만 발이 넘는 탄약이 불출됐다는 겁니다. 18만 발 이상을 출동을 대기시켰어요. 이거 뭐 서울을 제2의 강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포탄만 개인에게 위대하고 나머지 개인하기 싫다는 절대 개인에게 주지 말고 통합 보관해라. 이렇게 지시를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지난달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계엄 사령관이 출동 가능 인원을 파악했다면서 2차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지만 당사자 얘기는 엇갈렸습니다. 50 추방사를 통해서 52사단, 56사단 추가 출동인은 파악하라고 02시경에 지시했습니까? 그런 지시한 거 없습니다.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파 공작원 특수부대가 돌아다닌다고 하는 등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HID 블랙 요원이 무기를 들고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계엄과 무관한 병력까지 계엄군이라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진상규명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민주당에서 양구군청에 계엄군이 출동한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너무 뜬금이 없어요.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월마트가 지난해 말 조지아 등 남부 지역 매장에서 판매된 치킨 브로스를 리콜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가든그로브시가 오는 토요일 퍼시피카 고등학교에서 대형 쓰레기 무료 수거 행사를 엽니다. 시위생국가 리퍼블릭 서비스사는 오전 9시부터 가구와 매트리스 등 대형 쓰레기와 폐전자제품 등을 무료 수거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북쪽의 컨 카운티 리츠크레스트 지역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길을 건너다 대형 트럭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8일 저녁 5시 42분쯤 올해 39세 남성이 리츠크레스트 1631 사우스 차이나 레이크 블루바드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달려오는 대형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오는 19일 자정까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신청을 접수합니다. 카운티 재개발 및 하우징청은 링코니아와 코퍼마인, 레이크앤하우스, 놀스힐 등 9개 아파트로
신청서는 렌트카페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된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가 지난해 말 조지아 등 남부 지역 매장에서 판매된 치킨 브로스를 리콜했습니다. 월마트는 캐나다 트리하우스 푸드사가 제조한 그레이밸류 패밀리 사이즈 치킨 브로스 제품이 포장 문제로 상할 우려가 있다며 리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6년 3월까지로 표기됐으며 조지아를 포함한 엘라베마와 미주리 등 남부지역 9개 주에서 판매됐습니다. 줄리박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가 저서 나의 어두운 방으로 현대어 문학협회가 주최하는 제임스 러셀 노웰 프라이즈에서 가작을 수상했습니다. 나의 어두운 방은 18세기 영국 문학 속 공간과 인간 내면의 관계를 심도 있게 조명한 책입니다. 현대어 문학협회는 1883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인문학 학술 단체로 매년 문학과 언어학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저서를 선정해 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하이 큐. 평양에서 SBS, 워싱턴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생생한 취재 현장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2025년 SBS 이브닝 뉴스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행히 바람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풍은 수요일인 내일까지로 예보돼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대비해야겠습니다. 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